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이제 방학 시작돼서요. 어머님들이 갑자기요 메시지가 많아지셨어요. 아우 선생님, 우리 애기 일기 쓰는 것 때문에 너무 싸워요. 아니, 축구를 했다, 이겼다, 기뻤다, 다음에 또 해야겠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만 다 매일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별표 타파 별타쌤이 긴급으로 일기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아이들의 일기 소재를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는지, 식상하지 않게 쓸 수 있는지를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기의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고 또 생각이 깊어져요. 그죠? 이런 거는 당연히 좋은 점인데 또 뭐가 좋냐면요, 글쓰기에 대한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글을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논술학원 어머님들 막 보내시긴 하는데, 논술학원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인풋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논술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논술보다는 이런 일기 쓰기나 글쓰기를 집에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 도대체 해야죠. 그죠? 잘 해야죠. 네, 써온 거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시기는 항상 잠자기 직전이에요. 이거를 숙제처럼, 네, 그 다음날 뭐 점심에 이렇게 쓰게 되면요, 아이들이요 그 전날에 대한 감정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바로 써주시는 게 일기는 가장 좋다.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기를 쓰는 방법 4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날씨를 좀 재밌게 써야 돼요. 글이 식상해지면요, 처음부터 식상해요. 날씨 쨍쨍, 비옴, 많이 옴,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글을 되게 잘 쓰는 친구 보니까요, 서베리아 같이 추운 날이라고 썼어요. 어디서 이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서울이 시베리아 같대요. 근데 이거는 뭐 뉴스에서 받는 얘기라 그러는데요.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오늘 저희 둘째가 일기 쓰는데 날씨 어떠니? 라고 물어봤더니 밖에 창문을 나가서 봤어요. 창문을 보더니 눈부셔, 눈부시게 햇볕이 쨍쨍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편이야. 눈부실 정도로 햇볕이 쨍쨍한 날,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당연하게 막 식상하게 쓸 게 아니라 날씨 자체를 조금 재밌게 유니크하게 좀 써주시면 좋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안에 글들이, 이 안에 써있는 내용들이 다 제목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제목은 뭐 축구한 날인데 나중에 햄버거는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물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가 주제인지를, 내가 무엇을 쓰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는 엄마랑 좀 같이 세우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어떤 거를 쓰면 좋냐, 일기의 내용들을 어떤 걸로 구성하면 되냐, 오늘 만난, 오늘 있었던, 네, 사람, 그리고 오늘 했던 생각, 그리고 네, 오늘 했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줄임말로 했어요. 사생일, 오늘 사생일이야. 제가 왜 이렇게 줄임말로 얘기를 드리냐면 어머님들 기억하시라고. 자, 오늘 만났던 사람, 네, 오늘 생겼던, 네, 오늘 있었던 생각,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이런 거로 바탕으로 3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일기를요. 그래서 사생일, 네, 어머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일기 끝에는 우리가 뭐를 쓰나요? 오늘 즐거웠다, 다음엔 이거 꼭 해야겠다, 아쉬운 점이나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럼 5가지나 있어요. 5가지 어떤 거 쓰냐면, 이것도 제가 줄임말로 만들었어요. 별타쌤이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렇게 쓰는 거야. 감정, 그 다음 기분, 그 다음 반성, 계획, 다짐.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감기 반개다. 네, 감기가 반개만 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기 반개다. 사생일. 네, 재밌으신가요? 네, 그래서 감기 반개다라는 거로 아이들의 마지막은 오늘의 감정이라든가 기분, 반성, 그리고 뭐예요? 계획, 다짐들은 아이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써주면
아이들이 좀 재밌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들이요, 감정을 표현할 줄 몰라요. 기뻤다 뿐이 생각을 못해요. 오늘 축구에서 이겼다, 경기에서 이겼다, 정말 기뻤다, 다음에 또 이기고 싶다,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요거 하나 권해드리고 싶어요. 9살 마음사전이라 그래서요, 좀 고학년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는 표현이요, 굉장히 많아요. 벅차다, 뿌듯하다. 여기서 아이한테 오늘 기분을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네, 오늘 속상했다, 야속하다, 어이없다, 억울했다, 얼떨떨했다, 안쓰러웠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나 슬프다는 말도 되게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정겨웠다, 조마조마했다. 아이들이 이런 감정 표현 말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앞장에 딱 붙여주시고 그거를 좀 참고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로 정리해서 아이들 감정을 표현한 말 정리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메일 주소 남겨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요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이런 너무 일기를 식상하게 적을 때가 많잖아요. 이건 왜냐면요, 맨날 생활일기만 써요. 오늘 있었던 일, 순서, 장소, 시간, 사람, 이것만 쓴다는 거죠. 근데요, 생활일기 말고 일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기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나서요, 2가지 보내드릴 거예요. 뭐요? 마음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일기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기 종류를 앞장엔 감정, 뒷장엔 일기의 요거, 아니면 한 장에 제가 다 만들 수 있으면 했는데 이거를 일기에 좀 붙여놓으세요. 그럼 오늘 어떤 일기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일기 쓰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자, 처음 볼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생활일기. 오늘 있었던 일, 사건, 요거를 시간의 순서대로 적는 게 생활일기예요. 시간의 순서대로. 그죠? 그래서 생활일기 있죠.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그림일기 있어요. 그림일기. 그림일기는 우리 저학년 아이들 그리는 그림일기도 있지만, 오늘 비가 왔다 그러면요, 오늘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으로, 요새 애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네, 비가 왔다, 우산이 없어서 그러면 우산을 이렇게 그려서, 우산이 없어서 쫄딱 맞았다,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좀 써주면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동시일기예요. 동시일기는 제가 은유라는 거를 표현 드릴게요. 은유가 뭐냐면 나랑 비슷하게 뭐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유를 뭐라 하면 색깔이나 물건. 네, 물건. 저는 기분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날이나 뭐 이런 때 표현하는 거는 카레 같은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막 이것저것 마음이 다 짬뽕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마음이 오늘 기분 좋았다, 뒤집혔다 하면은 후라이팬 같은 날? 막 이렇게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이들이 색깔이나, 나 오늘은 막 빨간 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이 콩닥콩닥해서 빨간 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은 오늘 빨겠다, 이런 마음으로 써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은 관찰일기. 어딜 갔어요. 네, 그랬는데 굉장히 예쁜 접시꽃을 보았어요. 접시꽃에 동물이나 식물, 이런 날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한 이야기를 좀 써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요새 영어 한자 굉장히 잘해요. 영어 한자를 좀 섞어서 써주셔도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쓰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서 맨날 하잖아요. 꼭 독서로 안 써도 돼요. 독서 일기 적어주셔도 돼요. 독서 일기 적어주셔도 되고, 또 어디에요? 박물관이나 이런 데 많이 가죠. 그래서 견학일기. 견학일기 같은 건 뭐 써주면 좋냐? 이거 티켓팅도 딱 붙여주세요. 티켓 붙여주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읽을까요? 자, 조사일기. 내가 오늘 궁금해서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에 대해서 봤던 내용들을 조사해서 써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석구라면 어떤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봤더니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고, 저는 별표타파 별타쌤이 좋아하는 학습일기 있어요. 학습일기는 오답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줘도 되고, 오늘 새로 안 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셔도 돼요. 오늘 과학 실험을 한 거에 대한 얘기도 적어주셔도 되고, 저는 이제는 학습일기 같은 거 수학 오답 되게 좋아해요. 수학 오답을 오늘 이런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로 실수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오답이 났다. 다음에는 안 풀어볼 것 같아.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학습일기 같은 거 시켜주셔도 되고, 또 만화일기 이렇게 많아요. 네, 만화일기.
그래서 만화는 뭐 그리는 건 아이들 알고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상일기. 만약 내가 뭐라면, 만약 무엇이 없다면,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거든요. 편지일기 빠졌네요. 편지일기. 네, 그래서 12개나 돼요. 편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2개나 되는 종류가 있으면 여기에서 아이들 고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쭉 붙여놓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써보려고 해서 동그라미 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진행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맨날 똑같은 거 생활일기만 쓰면요. 저도 싫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일기쓰기 주의점. 아이가 이렇게 써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막 정말 엉망진창.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이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아이들도 그런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솔루션을 어떤 거를 주셔야 되냐. 이런 애들은, 아닌 애들은 그냥 두시면 되고요. 솔루션 뭐 해줘야 되냐. 줄을 정해준다. 10줄 써와. 그 다음 큰 따옴표 하나 써와. 요런 거. 큰 따옴표. 그러면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쓰면요. 굉장히 글이 활동적이고 생기가 있어지거든요. 큰 따옴표. 동생이랑 싸웠다. 이게 아니라 동생이랑 싸운 말 적어와. 너 내 인형, 장난감 너 건드렸지? 레고 네가 망가뜨렸지? 아닌데? 하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활동적인 생기가 넘치는 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따옴표 적어와. 제대로 안 쓰면 이거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주냐? 의성어 의태어 써와. 네, 의태어. 이런 식으로 벌이라고 하면 벌일까요? 네, 이렇게 써준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건 이제 못했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다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붙여드린 건 맞춤법이나 글씨에 대해서, 일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잘 쓴 거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목적이 뭐예요? 일기 쓰는 목적은 맞춤법이 아니거든요. 글씨 예쁘게 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글을, 자기 마음을 글로 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은 다르게 시키세요. 얘가 만화따를 틀렸네? 그러면은 그냥 뭐 지나가다가 야, 만화따 글씨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일기에서 이거 글씨 틀렸어. 네,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상처받고 제대로 안 쓰게 되는 거죠. 일기쓰기 제가 고민들 너무 많으시죠? 제가 요거, 네, 그 일기의 종류 12가지랑 그리고 어떤 거? 요것도 제가 적어드릴까요? 요거, 그리고 감정, 요 3가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은 고민 해결되셨죠? 네, 그럼 별표 탑!